예,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제2절 양도속세의 의미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양도속세를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마무리를 줘야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양도속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계속 다섯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고 양도소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이요.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성격 특징들을 각 세목별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양도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요. 시험 문제는 요 과세 대상과 양도의 유형이 각각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최근에 이랬어요. 26회 시험 때 나왔어요. 각각 한 문제씩. 27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28회 시험 때는 다시 나올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자, 그래서 28회 나왔죠. 29회 제가 나올 가능성 낮다고 그랬어요. 독립화 문제로. 근데 안 나왔어요. 30회 시험이 이번에 앞두고 자, 퐁당 했으니까 요번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안 나왔어요. 이번에. 자, 요번에는 양도세 30회 시험 문제는 양도세 5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세 문제가 출제 되면 안 되는 부분 그 뭐 기준시가에 관한 거라든가 농지에 관련한 그 비사무토지 관련한 그 내용이라든가 등등 쓸데없는 그 것들이 좀 나왔어요. 좀 안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나오고 또 한 문제는 또 사례 문제인데 요게 또 아주 깊은 내용인데 요거 한 번 출제 안 됐던 내용인데 깊은 내용인데 또 그런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세 문제가 좀 유형이 좀 비유형적으로 나왔어요. 전통적인 29회 시험만 하더라도 양도세는 전형적인 출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30회 시험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8회 시험은 또 어땠냐면 지문이 퇴타시 길었어요. 지문이 퇴타시고 계산 문제는 또 시간 내에 1분 내에 풀지 못하고 풀어낸 답 맞춘 수험생들이 대부분 3, 4분 걸려가지고 푼 계산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양도세가 문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애 30회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항상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10문제, 10개를 제가 찍었다 그러면 7개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 나오는데 다 맞히면 제가 아니 7개 맞춰도 신이에요. 우리 인간계에서는. 그게 이걸 그 10개를 다 맞히면 근데 봤다는 건데 문제를.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나오는데 30회 시험에서 이게 나올 건데 안 나왔기 때문에 31회 시험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 31회 시험에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런 말은 나 절대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얘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그냥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요거는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몇 년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유기간 그러면 흔히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고 양도 시기로 하느냐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시험을 보면 어떤 형태냐고 출제되냐면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는 안 나와.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그럼 취득세 취득 시는 안 나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취득세 취득 시기와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29회 시험 때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28회 때 그럼 최근만 해볼까요? 28회 때 양도소득세
양도민 취득시가 나왔어요. 29회 시험, 29회 시험 아니구나. 29회 시험에 나왔구나. 그 다음에 30회 시험에 취득세 취득시가 나왔고, 그래서 31회 시험은 양도민 취득시가 또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계산하는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 이 계산하는 계산 과정, 계산 구조에서,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양도소득세 다른 부분들은 자꾸 보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오면 조금 더 계산 문제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두세 문제 나오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계산 과정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럴 때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게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는 이건 거의 그냥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종합 문제든 독립화 문제든 거의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는 지금 기초입문서는 비과세 부분을 제가 다 빼버렸는데, 이 비과세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역시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도 30회 시험 안 나왔기 때문에 역시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민 취득시가 또 30회 시험에서는 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 423페이지 의의 및 특징에서 01번에서 양가로 1번 의의입니다. 자, 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요, 대가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는 인세죠. 그러니까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고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구별된다.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되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요, 이런 거 양도했을 때만 양도세 부과가 되는 거죠. 대상이 열거가 돼 있고요. 3번입니다. 밑줄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고지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역시 소득세니까 개인 단위 과세예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양도세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좀 더 양도세 계산을 배워야 되는데,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은요, 각각 계산해요. 각각 계산해가지고 각각 계산해서 그 나온 세액에 대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각각 납부할 의무를 져요. 그래서 공유물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서 각 고지자별로 납세를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대 납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양도소득은 또 밑줄이네요.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포인트는 여기 구분하여, 따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게 포인트죠. 포함하여, 합산하여, 이러면 틀려요. 자,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세하는 조세이다. 다만 무신고의 경우는 당연히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한다? 결정하여 부과하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칙 신고 납부. 넘어가면 그림이 나옵니다. 박스. 그림을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요,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유통과세예요. 유통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하는데 양도자별로 합산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았어요.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고 그럼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배우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과세 표준과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하고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었죠. 네, 그래서 다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사실주의 과세. 역시 실질과세는 직종되니까 양도소득세도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양도일 현재 다르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요 어떤 것들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냐 법에 열거가 되는데 개요 양도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열거된 것으로 하나인데요. 먼저 종류를 봅니다. 토지요. 양도세 당연히 대상인데요. 토지 제가 읽어볼게요.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그래서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는 거고요.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하러 줄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가야지. 실질과세는 직상 당연하지 여러분들. 그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자 건물입니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건물에 부속된 여기 몇 줄입니다.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몇 줄이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재산세, 토지 건축물,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왜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건축물은 건물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과 건물 이외에 독립한 시설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에는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됐어요. 근데 왜 양도세는 건축이라고 하지 않냐면 건물은 당연히 대상이 돼요. 양도세. 근데 시설물은요. 보세요. 건물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요것은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이전할 때 함께 수반해서 이전되어지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돼요. 근데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 있죠? 독립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세 대상은 건물인데 다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건물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이 경우 건물에 용되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으로. 근데 실제는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 양도로?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은 제가 단골 예전에 어떤 곳에서 칼국수집, 만두 칼국수집인데 송칼국수 줄이 점심때 그냥 줄 서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엄청 막 점심때 복잡하고 막 줄 서 있고 그러는데 가정집하고 똑같아요. 일반 가정집하고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대문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요. 또 일반 가정집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뭐 그 주인집 그분들 뭐 그 가족 사진도 걸려 있고 뭐 옷도 그냥 옷걸이 같은 거에 대충 걸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영업신고하고 메뉴판에 있고 테이블이 방마다 있고 막 그렇다는 것 뿐이지 돈 엄청 버는 그런 집인데 자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 양도로?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실질과 현실상. 동그라미 3번입니다. 양도세 대상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돼서 대상이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상인데, 얘네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지상권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은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죠. 용익물권이라고. 용익물권 배우잖아요. 얘네들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지상권, 전세권 얘네들. 사용, 수익에 대한 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그 용익물권에는 뭐도 있냐면 지역권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역권도 지역권이 있는데,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역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시험에 몇 번 물어봤습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고,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되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얘들 필기해 놓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자,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니고,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거래가 되는 경우 있어요. 드물지만. 자, 어떻게 세금은 부과되나요? 프리미엄을 받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넘기잖아요. 그럼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민법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러지 마세요.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은 이거 민법적인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민법은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등기에지 대항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은 뭐예요?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인데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돼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냐. 425페이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안에 있는 것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네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1번 밑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자, 이거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당첨권 하나만 나와 있지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나중에 완공되면 그 부동산 어떻게 해요?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시험은 그냥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얘네들이 예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와 함께 정확히 알아둡니다. 2번도 체크입니다.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 몇 줄이요. 또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채권 사채, 주택상환 사채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주택상환 사채라든가 토지상환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상환이란 말 들은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근데 다만 국민주택채권은요. 국민주택채권은 이거 국민주택채권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과는 구별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도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밑줄입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에요. 취득시기 도래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취득시기 도래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이걸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가 되나요?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러요.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한을 갖기 위해서 계약금 치르잖아요. 그죠? 우리 계약금 치른 사람이 먼저 우선해서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세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냐? 이때 취득가격은 요때까지 들어간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런 것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격은 어떤 거로 해서 계산하냐면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 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집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사용수익,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절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물권이니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이해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대상이 된다.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타 자산 대상이 되는데, 기타 자산은 글자 그대로요 4가지가, 기타 싸그리 몽땅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자, 땡땡 밑줄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입니다.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인데요. 가로 안에 봅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자, 영업권도 대상이 되는데요. 영업권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업권은 제가 예전에는 영업권을 예를 들 때 있잖아요. 영업권을 예를 들 때 프랜차이즈 KFC 예를 들었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KFC를 처음 보면서 있죠, 그냥 생각했어요. K 그럼 코리아지 뭐, 코리아. 그래가지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KFC 걸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수염 달린 하얀색 할아버지가 저 거기 앞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한데, 그래서 글자를 자세히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거.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토종 기업 어떤 예를 들었었는데 뭐 갑질한다는 돈 그래가지고 그거 빼버려. 지금 이제 하여튼 코리안 치킨 어떤 프랜차이즈,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고 강남 지역 영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업권을,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양도를 하는데, 자 보세요. 사업용 고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사업용 고정자산,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은 뭐냐 그러면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영어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지금 여러 번 나온 것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대상이죠. 이렇게 나와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대상이죠.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애들이. 자,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대상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자, 어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 강남 쪽에서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영업권과 함께 여기 매장이 있었는데 그 매장과 건물과 함께 또는 토지와 함께 또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그 영업권을 양도한다. 그럴 때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보세요.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돼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만약에 영업권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돼서 영업권만 단독 양도한다. 영업권만. 자, 그럴 때는 영업권만 양도합니다. 그럴 때는 영업권만 양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타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자, 그래서 반드시 영업권은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또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25페이지 보조단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밑줄입니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보다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된다. 밑줄이고요. 니은번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떤 거냐면 그 옆에다가 예를 하나 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 예를 좀 여러분들이 적어 놓습니다. 그 예가 어떤 거냐면 골프 회원권 등 이렇게 그 옆에다가 골프 회원권 등 적어 놓습니다. 뭐 보조단이나 그쪽 옆에다가 골프 회원권 등 적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자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면적 기준이나 가액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이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명칭 불문하고 근데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아니 근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이라는 게 5성급 호텔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헬스클럽 회원권 말하는 거 아니고 초특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동네 흔히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있잖아요. 만약에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것을 누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120만 원에 11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걸 뭐하러 써요 여러분들? 그 가격이 오르겠어요 그게? 떨어지면 떨어졌지 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니까 문 닫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말만 잘하면 싸바싸바하면 액면가도 또 싸게 딱 깎아주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가로 안에를 보니까 세 번째 줄 끝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된 경우에 그 주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도 원래 체크인데요. 어떤 거냐면 시험에 또 한번 28회 때도 나오고요. 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제 친구가요 골프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있으면 뻥으로요, 뻥으로. 실제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 친구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재벌 친구 있어 보세요. 일단 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짜로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일단. 자, 그래서, 아니, 뭐, 재벌 친구한테 뭐 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술은 그냥 그래도 항상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부킹도 언제든지 가서 골프장, 예? 그죠? 내 친구 딱 이러면서 무조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그 골프장 법인의 대표는 없고 골프 연습장 대표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골프장 대표 있잖아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그 친구가 있다고 치고 저한테 오더니, 야,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너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있잖아요.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은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는 거.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요. 자,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특정 법인의 주식, 리을번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은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줄긋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요건이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이요, 이런 것들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자산의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사항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용권 같은 이런 것들 자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보겠습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A번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식 비율, 시가총액 고려, 여기 비율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건 밑줄.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니은번 밑줄입니다. B번입니다. B번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B번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건 밑줄이요. 장외 거래하는 주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나 아니면 장외 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식 거래하시면서 여러분은 소액주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도세 안 내고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내는 거지 양도세 안 냅니다. 자,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어느 때만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니은번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즉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가 양도하거나 대주강도하나 뭐하거나 무조건 소액주강도하나 대상이 됩니다.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강도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6번에 파생상품 있죠? 파생상품, 금융상품, 일정한 파생상품은 대상이 됩니다. 제목만 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파생상품 아래 맨 아래 동그라미 7번 해놓고요, 하나만 추가합니다. 자, 이번 동그라미 7번 해놓고 뭐라고 추가하냐면 동그라미 7번 해놓고 이주권이요. 이주권이 뭔지는 여러분이 공법에서도 배우고요. 또 그 다음에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주권에 관한 것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 부의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방세법, 이제 소득세법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면, 이미 최근 기본소는 제가 원고 넘기면서 다 반영해서 개정안을 반영해서 원고를 넘겼는데, 어떻든 간에 요거 기본소 나오면 1월 달에 이제 자세히 보면서 이주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권이 종전까지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이주권이라는 것이 양도소득세 대상에 2020년도부터 포함을 시키고요. 물론 제외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간에 원칙 포함시킵니다. 이주권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동그라미 7번 이주권 양도세 대상에 추가한다는 거, 2020년부터 이제 추가된다는 거 이거 적어 놓고요. 자, 그리고 가겠습니다.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게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책임인데, 양도라는 게 뭐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양도가 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양도
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은 것을 자세히는 하지 않지만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볼 예정입니다.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요. 지금 쉬었으면 하는 눈치를 보내신 분도 계신데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